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숭아쌤이에요. 오늘도 우리 꼭 필요한 영문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봅시다. 오늘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고, 그치? 명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잖아요. 오늘은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영어로 똑같아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countabl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countable, count가 세다, countable이라고 하면 셀 수 있는, 그래서 countable noun이라고 하고, 조금 더 어려운 한국말로는 가산명사 들어본 적 있죠? 가산명사.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가산명사, countable noun. 셀 수 없는 거는 반대이기 때문에 uncountable이라고 하면 돼요. uncountable noun. So 이거는 불가산 명사. 그래서 영어로 하는 게 오히려 쉽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보다 countable noun, 셀 수 있는 명사, uncountable noun, 셀 수 없는 명사라고 기억을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셀 수 있는 명사 볼까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많은 명사들은 셀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셀 수 있는 명사에 뭐가 있을까? 지금 쌤이 들고 있는 이 펜도 셀 수 있죠? 펜. 펜을 만약에 한 개 이상이야, 두 개, 세 개, 네 개야, 그러면 two pens, three pens처럼 뒤에 s를 붙이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했던 윈도우 보자. 창문도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 s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버스도 저번에 했었죠. s로 끝나면 es를 붙여서 복수 표현을 해준다. buses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정말 많은 명사들을 셀 수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고 하나하나 셀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countable noun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진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장에서 표현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셀 수 없는 명사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셀 수 없다. 어떨 때 셀 수 없을까?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에 이 펜스나 윈도우스, 버스스 다 눈에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추상명사는 셀 수 없어요. 추상명사,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거는 love라는 명사가 있잖아요. love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명사에 해당돼요. 이름이 있으니까. 그치만 셀 수는 없어요. 너 나 몇 개 사랑해? 라고 물어볼 수 없다 했죠. 그래서 loves라고 쓸 수가 없다. 그래서 love도 추상명사, 이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충고, advice. 충고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three advices처럼 세지 않아요.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명사에 뭐가 있냐면, 자, 식료품도 셀 수 없는 명사가 정말 많아요. 식료품 중에 뭐가 있냐? wheat. wheat가 뭐냐면 밀이거든요. 밀. wheat로 만든 게 flour예요. 밀가루. 그래서 이 wheat나 밀가루 마찬가지야. 이것도 세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살 수 없잖아. Give me 5 flour이라고 하면 밀가루 5개 세서 줄 수 없다. 그래서 flour도 세지 않아요. 그 다음에 rice. 쌀도 마찬가지. sugar. sugar도 가루로 돼 있잖아. 이런 것들은 보통 많이 못 세요. 그 다음에 salt. 이런 친구들도, 소금도 셀 수 없어요. 그리고 식료품 중에서 고기들도 보통 세지 않아요. meat. meat가 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beef. 소고기, pork도 마찬가지야. pork. 이런 것들도 다 세지 않고 그냥 meat. 이렇게 beef, pork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뒤에 s를 붙이면 안 된다. 그리고 얼음, ice. ice도 ices 이런 식으로 세지 않아요. ice.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버터도 어떻게 조각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butter라고 하면 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셀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게 액체가 있어. 액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water, 물도 세지 않고, 그 다음에 milk,
또 커피도 그렇겠죠? 커피, 뭐 주스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액체들도 세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물질들 중에서 볼까요? 여러 가지 물질들 셀 수 없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hair, 머리카락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어요. hairs, 5 hairs라고 하면은 머리카락 다섯 가닥이야? 셀 수가 없잖아. 그래서 hair도 세지 않고 sand, 모래사장에 있는 sand도 세지 않아요. paper, 종이도 이거 진짜 의외죠. 종이 왠지 셀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paper, 다른 단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papers라고만은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money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money. 그 다음에 glue, 이런 친구들도 다 세지 않습니다. air도 셀 수 없어. air라는 공기라는 것도 공기를 하나하나 셀 수 없잖아요. 그쵸? wind는 어때요? wind도 바람, 그치? 공기랑 연결되는 거야. 바람도 셀 수 없죠? dust도 마찬가지예요. dust는 먼지라는 뜻인데 샌드처럼 셀 수 없는 물질 명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집합적인 개념을 가진 명사들이에요. 집합적이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한 가지를 그냥 딱 예를 들어 의자, 책상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경우로 한번 볼까요? 가구가 영어로 furniture거든요. furniture, 그러니까 하나의 종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구를 집합적으로 얘기하는 furniture도 furnitures처럼 가구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 함께 furnitur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quipment도 마찬가지예요. equipment가 무슨 뜻이냐면 장비란 뜻이거든요. 장비도 여러 가지 장비들의 종류를 다 합쳐서 집합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equipment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luggage가 짐들이잖아요. 짐인데 이 짐들을 이제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luggage라고만 해도 됩니다. 이런 셀 수 없는 명사는 익혀두면 너무 좋아요.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익혀두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유형을 익혀두면 이게 문장에 나왔을 때 이래서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세지 않는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익혀두세요. 우리가 아까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뭐가 있는지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거야. 셀 수 없는 명사가 이렇게 있는 거는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 셀 수 없는 명사를 우리가 평소에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물 1컵 갖다 줘, 혹은 물 2잔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물 갖다 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물 1리터 갖다 줘, 이런 식으로 꼭 세야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불가산 명사를 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 친구들이 바로 얘네들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 불가산 명사, 아까 말했던 5가지 유형의 그런 불가산 명사들을 셀 수 있어요. 자, 보틀부터 볼까요? 보틀이라는 거는 병이잖아요. 병, 그쵸? 그래서 제가 또 그림을 잘 그리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이야, 보틀. 그치? 너무 잘 그리죠? 이 물병 안에 이렇게 차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만약에 나 주스 2병 갖다 줘 라고 하려면 2 bottles, 이렇게 보틀은 셀 수 있어요. 그쵸? 병 하나, 2개는 셀 수 있잖아요. bottles of juice라고 하면 돼요. juice. 이렇게 말하면 2병의 주스, 그래서 주스 2병이라는 식으로 셀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세는지 알겠죠? 그럼 glass는 뭘까요? glass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또 제가 기가 막힌 그림 실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유리잔을 glass라 그래. glass가 유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유리에는 보통 어떤 게 들어가냐면 좀 시원한 거 있잖아. 이게 얼음이거든, 이게. 시원한 것들이 들어가. 그래서 예를 들어 시원한 물 2잔 주세요 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 여기 2잔 했으니까 3라고 해볼까? 3 glasses
of water라고 하면 돼요. 자, 여기서 glass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세 잔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셀 수 있는데 water는 셀 수 없죠. 그래서 셀 수 있는 거 앞에 three glasses라는 표현을 해줬고 water에는 s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물인데 세 잔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give me three glasses of water 라고 하면은 세 잔의 물을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컵은 어떤 거냐면 이런 컵 알죠?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간 따뜻한 느낌을 컵이라 그래 보통. glass는 좀 시원한 거. 그래서 컵은 약간 따뜻한 거. 예를 들어 하나의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a cup of coffee 라고 하면 되는 거야. A cup of coffee. 그래서 give me a cup of coffee. 하나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인 거예요. 오케이? 하나일 때는 앞에 어를 붙여주면 돼요. Give me a cup of coffee 라고 하면 되고 리터는 뭐냐면요. 리터, 1리터, 2리터 할 때 그 리터예요. 이 표현은 똑같은 리터인데 영국에서는 철자를 이렇게 쓰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리터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서 3리터의 우유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3 liter 뒤에 s liters of milk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milk는 milk인데 우유를 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milk는 milk인데 3리터의 밀크를 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야. 그러면 밀크도 3리터라는 이 단위를 사용하면 셀 수 있다. 그래서 이 파란 글씨들이 뜻하는 것들이 다 단위예요. 이만큼의 셀 수 없는 명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백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방 말고 약간 봉다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는 백. 밀가루 한 포대, 한 백 주세요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Give me a bag of flour 라고 하면 돼요. Give me a bag of flour. 그러면은 밀가루 한 봉지 주세요. 고기도 마찬가지야. Give me a bag of meat 라고 하면 고기 한 봉다리 주세요 라고 정육점에서 말할 수 있겠죠? 킬로는 어때요? 킬로? 알죠? 킬로는 우리 저울에다가 재는 거잖아요. 저울이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여기 눈금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몇 킬로인지를 표현을 해줄 수 있어. 여기에 이렇게 포크를 올려놓을까?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포크를 올려놔. 그러면 저 돼지고기 2kg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2 kilos 뒤에 s 붙일 수 있죠. 킬로는 단위이기 때문에 2 kilos of pork 라고 하면 돼요. 포크에는 s 붙이면 안 되죠.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랑 시트가 있어요. 페이지랑 시트는 페이지, 시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종이가 떠오르죠. 그래서 종이를 셀 때 단위예요. 근데 이 페이지랑 시트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 페이지는 책에서의 페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책에서의 페이지고 얘는 낱장으로 시트. 그래서 페이지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가 책 바인더고요. 이게 책이거든요.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이게 책 페이지야.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넘기는 느낌이야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바인더로 묶여져 있어야 돼. 묶여져 있는 페이지를 몇 장이에요? 라고 할 때는 이걸 사용하고, 이 시트는 뭐냐면 문구점에서 종이 살 때 있죠. A4 용지 10장 사와라 엄마가 시키면 10장이 다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이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기가 막히게 잘 그렸죠? 이거는 페이지는 책처럼 바인딩 되어 있는 페이지를 얘기하고, 이 시트는 낱장으로 되어 있는 한 장, 두 장, 우리 인쇄할 때 쓰는 그런. 그래서 페이지,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책 5장을 읽었어 라고 할 때 그 장은 뭐가 되지? 그치, I read 5 pages 라고 하면 돼요. 5 pages of book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종이 5장 이라고 하려면 5 sheet
뒤에 S. 그치? 5 sheets of paper. 그래서 문구점 가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Give me 5 sheets of paper 라고 해야겠죠? 종이 5장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iece. piece는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쵸? piece. 어떤 느낌이야?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잘 그리죠? 피스 이런 거예요. 조각. 이게 조각 케이크예요. 이게 촛불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 그럼 이 피스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셀 수 있죠. 그쵸? 우리나라 말로도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세 조각 주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케이크는 맛있으니까 5조각 먹어볼까? 4조각 먹어보자. 4조각. Give me 4 pieces of cake 이라고 하면 돼요. 케이크는 셀 수 없지만 pieces는 조각들은 셀 수 있기 때문에 뒤에 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이렇게 단위들 bottle, glass, cup, liter, bachelor, page, sheet, piece 이런 애들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s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이 단위를 사용해서 불가산 명사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give me juices, 2 juices는 안 되고 give me 2 bottles of juice는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것도 익숙해져 보시고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 보세요. 자, 여러분 불가산 명사를 어떻게 세야 되는지 감이 잡혔죠? 우리 이제 이번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유명사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고유명사가 뭔지. 고유명사는 고유라는 게 뭐냐면 고유의 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고유의.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고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뿐인. 근데 이 하나뿐인 고유명사는 특별히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맨 앞을 대문자로 표현해요. 대문자. 대문자가 뭔지 알지? capital letter. 대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어. 남자 중에 철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철수를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사람 이름은 어때? 맨 앞에를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 이름도 만약에 내가 복숭아쌤이잖아. 근데 그 과일의 피치를 쓸 때는 앞을 P를 소문자로 써야 되지만 선생님을 얘기하는 복숭아쌤을 얘기할 때는 피치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니까. 이름도 마찬가지고 별명도 마찬가지예요. girl. 그래, girl에다가 승아를 하면 되겠구만. 그래서 대문자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school. 예를 들어서 학교라는 거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 쌤은 한국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한국 유니브라고 쓰면 돼요. 저희 학교 이름이 너무 길어요. 한국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인데 그냥 줄여서 한국이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된다. 앞에는 대문자다. Mountain. 제가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을 했거든요. 킬리만자로 산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앞에 맨 앞. 왜냐면 킬리만자로 산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맨 앞을 대문자로 쓰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야. 모바일 폰 what kind of mobile phone do you use? I use Apple 혹은 iPhone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clothes, 옷이라는 보통 명사를 딱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로 말할 때 예를 들어 자라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브랜드 네임은 애플처럼 제일 앞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한다. month도 마찬가지예요. month,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January는 하나밖에 없잖아. 1월, 그쵸? 그러면 맨 앞을 대문자로 표현한다. day, 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썬데이인데요. 썬데이를 표현할 때도 s를 가장 앞에 있는 글자,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는 특징을 뭐라 기억하면 되냐?
맨 앞 글자가 capital letter이다. capital letter. 맨 앞 글자가 대문자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불가사명사를 세는 법, 그리고 고유명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이거 자기만의 노트에다가 꼭 기록해 놓고 익숙해질 때까지 설명해보고 연습해보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